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딱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났어요. 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계단으로 가야죠. 시간도 더 걸리고 힘도 더 들고 비용도 더 들고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사람이 500명이나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아예 통째로 막혀버리면요. 그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바닷길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의 이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저는 이 물류 바닥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류비가 오르고 내리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번엔 솔직히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황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출하시는 분들, 수입하시는 분들, 물건 파시는 분들, 심지어 마트에서 장 보시는 분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 뉴스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딱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사실 바닷길이 막혀서 전 세계가 난리 났던 일이 역사상 몇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1973년,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중동에서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 대 아랍 나라들의 전쟁이었는데요. 아랍 산유국들이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니까 미국한테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유가가 단숨에 서너 배가 뛰었어요.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자동차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때 완전 비상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중동이 석유를 안 팔겠다고 하자 전 세계 물가가 전부 다 올랐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두 번째 사례는 1990년 걸프전입니다. 그때 이라크가 갑자기 옆 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러자 유가가 순식간에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물건을 중동으로 못 보냈고 선적이 지연되고 물류비가 올라서 또 난리였죠. 다행히 이때는 미국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비교적 빠르게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21년에 있었던 에버기 분호 사건입니다. 이건 좀 황당하기도 한 사건인데요. 수에즈 운하라고 아시죠? 이집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하인데요. 2021년 3월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딱 한 척이 강풍에 휩쓸려서 이 운에 비스듬히 걸려버렸어요. 배 한 척이 막혔을 뿐인데 무려 6일 동안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하루에 약 10조 원어치의 물동량이 멈춰버렸고요.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은 그 사건 이후 몇 배씩 올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973년엔 석유를 안 팔아서 문제였고, 1990년엔 전쟁으로 공급이 끊겨서 문제였고, 2021년엔 배 한 척이 6일 걸렸는데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그럼 지금은요, 바닷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가까이째요.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지금이 더 길고 더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요. 이란이라는 나라랑 오만이라는 나라 사이에 있는 굉장히 좁은 바닷길이에요. 폭이 55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랑 비슷해요. 근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가까이가 이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름의 3분의 2가 이 54km짜리 바닷길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막혔냐면요. 올해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 바닷길 막는다. 그게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선박운임이 몇 배씩 뛰었습니다. 유조선은 연초 대비 무려 17배가 올랐고요. 컨테이너선은 일주일 만에 5배가 됐습니다. 배에 걸리는 보험료는 12배가 뛰었어요. 이게 실생활로 얼마나 와닿냐면요. 치킨집 배달비가 갑자기 12배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배달비만 몇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치킨 가격 자체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안 파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물류가 딱 그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회사들, 머스크,
MSC, 우리나라 HMM도 포함해서 지금 중동 항로 신규 예약을 전면 중단한 상태예요. 페르시아만 안에 컨테이너선만 130이 척이 나가도 못하고 갇혀 있고요. 우리 한국 선박만 26척, 선원 183명이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돌려서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으로 빙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요. 돌아는 가요. 근데 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 늘어납니다. 시간은 2주가 더 걸리고 연료비는 엄청나게 추가돼요. 게다가 지금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돌아갈수록 기름값이 더 들어서 물건을 수출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또 하나의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21일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 길을 쓰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미국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바닷길을 공짜로 지켜왔어요. 미국 해군이 거기서 순찰하고 위험하면 에스코트 해주고 그 덕분에 전 세계가 이 길을 안전하게 썼던 거거든요. 아까 아파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도 고쳐주고 외부인도 막아주고 그것도 관리비 따로 안 받고 해줬는데 갑자기 오늘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엘리베이터 쓰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지키세요. 저는 안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을 직접 이름 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닷길로 에너지 받아가는 나라들이 군함을 보내서 직접 지켜야 한다. 그리고 참여 안 하는 나라는 기억하겠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이 7나라는 이란의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움직여서 이란이랑 협의도 시작했고요. 오늘 뉴스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일본 선박의 통과를 협의하겠다고 직접 밝혔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처음엔 성명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체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바닷길을 지키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 것이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 싸움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 내야 할 추가 비용이 연간 최소 수조 원, 최악의 경우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끝나는 경우예요. 지금 이란이 일본이랑 협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란 군사작전이 마무리 단계라고 했거든요. 만약 협상이 잘 풀려서 봉쇄가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운임이 내려가긴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막혔던 기간의 2배 이상은 걸려야 정상화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선박들이 다 엉켜 있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다시 고쳐졌다고 해도 이미 1층에 지미산처럼 쌓여 있으면 다 올려다 놓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이란이 선택적으로 열어주는 경우입니다. 협의한 나라 배는 통과 허용, 안 한 나라 배는 봉쇄, 이런 식으로요. 오늘 뉴스가 바로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물류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나라 배는 통과하고 어떤 나라 배는 못 통과하니까요. 국제금융기관들은 4월에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무거운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한 말이 단순히 중동 얘기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공짜로 지켜주던 전 세계 바닷길, 이게 앞으로는 쓰는 나라가 돈 내고 쓰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호르무즈지만 다음엔 동남아 말라카 해협, 그 다음엔 남중국해로 이 논리가 확대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간 물류비가 그냥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한 번 올랐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1973년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21년 배 한 척 좌초. 역사적으로 바닷길이 흔들릴 때마다 전 세계 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봉쇄는 그것들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트럼프가 미국 더 이상 공짜로 안 지킨다고 선언하면서 이게 단순한 중동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물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전화 수출입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수입식품 가격이 오르고,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배달앱에서 배달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지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하나 보내주세요.